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가 속도와 가속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제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때 이제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좌표 x라고 나타내면 이제 x는 t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x를 ft라고 여기 있는 이 x를 t에 따라서 시간 t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 ft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변할 때 시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즉 델타 t만큼 이제 변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점 P의 평균 속도는 우리가 위치의 이제 평균 변화율이랑 같잖아요.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이제 평균 변화율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모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T가 되고 분모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T가 되고 분자는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즉 위치의 변화량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우리가 ft의 평균 변화를 계산하는 것과 같죠. 따라서 얘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뭐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여기에 있는 시간이 되죠. 근데 이제 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위치에 대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속력 대신에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처럼 이제 거리를 우리가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이게 되고 거리가 아니라 이제 위치가 된다면 속력이 아니라 속도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시간 t에 이제 x는 ft 위치의 이제 순간 변화율은 여기 이제 우리가 리미트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v라고 하는 시간 t에서의 점 p의 순간 속도 이 순간 속도는 앞에 리미트만 붙이면 돼서 델타 t분의 델타 x 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면 그건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순간 속도와 똑같아진다. 따라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계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속도를 구할 때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편 이제 속도라는 이제 개념도 사실은 시간 t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도 변할 테니까.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한 함수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 t의 이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은 v에 대한 어떠한 함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변하는 변화량을 분자에다 쓰고 분모는 또 시간의 변화량을 쓴 다음에 시간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나옵니다. 걔는 이제 속도에 대한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속도. 그래서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 속도에 대한 함수를 또 미분, 순간 변화율을 계산을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속도의 절대값, 그래서 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전피의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정리하면 밑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들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 속도의 부호는 얘는 이제 위치를 미분한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의 부호는 전피의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0보다 큰 데서는 우리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F'T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FT는 증가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피의 움직이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속도가 0보다 작을 때는 F'T가 0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 FT는 감소하겠죠. 따라서 전피의 운동 방향은 위치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개념도 여러분들 속도와 가속도 부분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합시다. 사실은 도함수의 부호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도함수의 부호. 그럼 이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면 밑에 예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간 t에서의 위치 x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 위치입니다. 그러면 t가 1일 때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치가 나와 있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얘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v가 나오고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v는 x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하냐? v를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죠. 따라서 6t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럼 우리는 t가 1일 때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고 가속도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v는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가 되고 a는 6 마이너스 12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면 된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전피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피가 움직이는 방향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죠. V의 부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V의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즉 예전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V가 0이 되는 그 시점이 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가 0인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0이 되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가 되죠. 따라서 t는 0 또는 4가 되는데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4가 되겠죠. 4초. 4초? 4. t가 4일 때 이렇게 된다. 그 t가 4일 때 좌우에서 v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 밑에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예제 2번은 지면으로부터 25m의 높이에서, 여기 지면이 있고 지면으로부터 25m, 여기의 높이에서 25m가 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또 위로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25m 되는 위치에서 또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린 거죠. 그때 물체의 t초 후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x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물체가 최고 높이로 도달했을 때 그때 뭐가 0이 될까요? 그렇죠. 속도 v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 다음에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속도가 없겠죠. 따라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 걸리는데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이기 때문에 이 x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v가 나오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되죠. 따라서 v가 0이 될 때의 t 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2가 되겠죠. 따라서 2초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한다. 그럼 그때 높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x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라는 이 높이에다가 t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45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그럼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뭐가 0인가요? 네, 그렇죠. 높이가 0이겠죠. 그래서 이 높이 x가 0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이거였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그 t 값을 구하려면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밑에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t 값은 뭐 마이너스 1과 5일 때 x가 0인데 t는 시간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5만 된다. 그럼 그때 시간은 5가 되고 5초가 되고, 속도는 이 t의 5 값을 어디다 대입하면 되나요? 그쵸. 여기에 있는 속도에다가 대입을 해야 그 순간의 속도가 나오겠죠. 따라서 속도는 마이너스 30m/s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x,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a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